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주요 이평선을 회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반등한 이유는 무엇이고 상승 추세는 이어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자산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순까지는 미국의 무역 협상 추이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에 관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인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협상이 잘 진행이 되니까 나머지 국가들과도 무역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좀 제약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요. 어제 발표된 민간 부분 고용이죠.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로 3만 3천 명이 감소를 한 겁니다. 이 수치는요, 2023년 3월에 5만 3천 명 이후로는 2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표이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단기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고용의 약화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를 이끌 수 있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악화가 너무 급격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7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9월 달에 50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글로벌 M2 통화인데요. 현재 글로벌 M2 통화의 공급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주 정도 비트코인을 선행하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12주 안에 17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반면에 코인데스크는 일반적으로 통화 공급 증가가 경제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도를 높이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통화 공급 증가가 경제 성장을 앞지를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안개 속이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2 통화의 증가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선행한다라는 부분들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장에 또 경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솔라나 현물 ETF가 공식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렉시어스와 오스프리 펀드가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솔라나 ETF이면서 미국 최초의 스테이킹 지원 ETF입니다. 상장 첫날에 1,2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거래량은 3,360만 달러, 한화로는 대략 455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이죠. IBIT가 블랙락을 대표하는 ETF입니다. S&P 500을 추정하는 IVV의 수수료 수익을 앞질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IBIT가 연간 약 1억 8,72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 수치는 IVV의 연간 수익 1억 8,710만 달러를 아주 소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는 조금 다른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24시간 만에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1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3억 달러에서 376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하루 만에 4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은 일반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종종 짧은 하락세로 다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이어가려면
대한 현물 수요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로 109K를 상방 돌파한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그널은 심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X, 레딧, 텔레그램, 비트코인 토크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급격하게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볼륨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곳에 더 많은 베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9.8K까지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 심리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탐욕이 단기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상승세가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직 다수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이 얘기는 기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상승 포석으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격이 크게 반등하는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상승에는 주요 주체들, 큰 규모의 주체들이 주도를 했고, 그 중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도 크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리테일 투자자들, 즉 소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요한 기회들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들은 작년 10월 달에도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결국은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다가 이 구간이 양수 영역으로 바뀌는 전환 구간 이후로 가격이 크게 반등을 했고 개인 투자자 수요도 급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활성 공급량 지표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1년 활성 공급량은 이 지표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요거는 30일 지표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감소 조짐을 보이지 않고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수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세를 측정하는 30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즉 30일 활성 공급량도 역시나 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었던 이 구간들, 그리고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109K 이상의 가격이 투자자들을 열광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여지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이 무려 1.2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말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던 1.3조 달러와 거의 근사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물량을 꾸준히 보유 중이고 현재 구간에서 이익 실현 심리는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단기 보유자들만 따로 떼서 매도 사이드 리스크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세도 지난 5월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은 현재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수단가 채널은 약 117.1K 정도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최고점을 경신했던 5월에도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구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 단기적으로 이 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이 117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표들까지 봐야 되지만 조금만 더 관점을 뒤로 했을 때는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기반으로 단기적인 저항 구간을 확인했다면은 이번에는 주요 지지 구간을 한번 온체인 관점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로 봤을 때 1주 미만으로 보유한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은 106.3K입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은 105.1K, 3개월 미만은 101.2K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미만, 즉 단기 보유자 전반의 실현 가격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98.3K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이 구간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클 관점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과는 디테일에서는 다른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이 1차 대세 상승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 정도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고, 가장 큰 흐름들은 올해 10월과 11월까지의 흐름들을 주목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좌우장펑 바이낸스 전 CEO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는 글로벌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트는 비트코인의 올 3분기 목표 가격을 13.5만 달러, 135K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여전히 강력하고, 미국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집 전략을 채택하고 그리고 가파르게 모아나가는 부분들을 들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 하나만 살펴볼 텐데요. 리플이 미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리플이 미국을 거점으로 한 사업 전략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송금 결제뿐만이 아니라 커스터디와 그리고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메인넷 사업까지 확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자산을 급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까지 6.2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된 것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올해 3월까지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토큰을 판매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무려 3억 9천만 달러가 트럼프 가문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일가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을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암호화폐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시장의 투심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럴 해저드 같은 여러 리스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 주지사가 비트코인의 비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근에 텍사스가 공식적으로 통과가 된 것과는 반대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악재 소식들을 좀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서로 모방하는 복제형 전략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은 결국 유행과도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외에도 자체 사업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비판들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우호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자산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꾸준히 보유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나 리스크도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110K에서 매도벽이 최고 등급까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터운 수준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세들이 매도벽을 강하게 구축한다라는 것은 가격 상승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매도벽이 두텁게 형성되고 나면은 이후에 이 매도벽을 거침없이 뚫고 올라가는 추세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급격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체들도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매도세 대비 매수세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 즉 바이낸스에서는 매수세가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규모의 주체인 주황색은 물량을 던져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9K를 일시적으로 상회했다가 다시 108K대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지난 5월부터 이어져 온 하락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상방 돌파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22평선과 52평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 랠리가 더 크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락 추세선 상방을 지켜내면서 큰 거래량과 함께 반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구간을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바꾸면서 더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20과 5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 상으로도 중립 구간과 이평선을 터치하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의 흐름들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22평선이 52평선을 넘어서면서 골든크로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도 롱 포지션 대비 숏 포지션에 더 많은 밀집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110.4K에서 숏 포지션이 가장 강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청산하고 더 큰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 추세선을 지켜내는지 여부를 가장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봤듯이 아직까지는 신규 현물 수요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표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상승 구조는 꾸준히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덜 걸릴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